복코의 정의 먼저 알아볼게요. 코의 좌우 폭, 즉 콧날개의 너비에 비해서 코끝의 너비가 비율적으로 넓은 코를 복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코끝에 대한 수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환자분들께서는 코끝하고 관계없이 코 자체가 넓은 경우를 그냥 복코라고 부르기도 하죠. 왜냐? 안녕하세요. 닥터눈코익 성형외과 전문의 정현희 원장입니다. 복코 여러분들, 코 성형하고 싶다고 하면 어른들이 말씀하시죠. 네 코는 복코야, 수술하지 마. 관상학적으로 재물복을 부른다는 코, 복코. 솔직히 예쁘진 않잖아요. 좀 둔하고 촌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코 수술 세부 규정 방법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복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복코의 정의 먼저 알아볼게요. 코의 좌우 폭, 즉 콧날개의 너비에 비해서 코끝의 너비가 비율적으로 넓은 코를 복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코끝에 대한 수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환자분들께서는 코끝하고 관계없이 코 자체가 넓은 경우를 그냥 복코라고 부르기도 하죠. 왜냐? 대개 코가 넓은 분들은 코끝 부위의 조직도 많이 발달되어 있고 코가 퍼져 있으면 코끝도 자연스럽게 넓어 보이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면 그냥 코가 뭉툭하고 퍼져 보이는 경우에 흔히들 복코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슬림한 느낌, 그런 느낌이 없다고 할까? 콧볼과 콧대의 경계가 없이 그냥 퍼져 보이고 뭉툭해 보이죠. 이전 영상에서도 늘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의 얼굴의 비율이나 코 모양은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교정 방법도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이야기하는 복코도 마찬가지로 여러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 때문에 복코 역시도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수술 계획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복코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코끝이 낮은 경우예요. 코끝이 낮으니까 코가 퍼져 보이죠. 코끝만 퍼져 보이는 게 아니라 콧볼까지도 전체적으로 퍼져 보이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리고 코끝이 낮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직도 좀 더 두껍고 퉁퉁해 보여요. 이런 경우 수술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코를 높여주면 돼요. 코가 높아지면서 코끝부터 콧볼까지 조직이 스트레칭 되는 그런 원리예요. 코가 높아지게 되면 퍼져 있는 피부가 앞으로 쭉 당겨지면서 코의 폭이 좁아지는 거죠. 그렇게 퍼진 느낌의 복코가 얄쌍한 코로 교정이 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코끝을 이루는 연골들이 넓게 퍼진 모양으로 있다면 코를 높이는 과정에서 콧날개 연골의 굴곡과 배열을 바꾸어서 오똑하면서도 얄쌍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을 병행하기도 하죠. 두 번째, 피하 조직이 두껍고 양이 많거나 피부가 두꺼운 경우예요. 피하 조직, 즉 피하 지방이 많으면 코가 뚱뚱해 보이겠죠. 이런 경우 코를 개방해서 안에 연조직을 발라내서 제거해주고 수술이 진행된다면 피부가 얇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콧날개 연골이 크신 분들은 콧날개 연골도 일부 절제하기도 해요. 간혹 진피 조직 자체가 두꺼운 분들도 계시거든요. 진피는 절제하다가 조직이 울퉁불퉁해지거나 혈류장애가 생겨서 조직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조직을 제거하는 것은 위험해요. 그래서 코끝을 같이 올려줘서 추가적인 개선 효과를 내는 것이죠. 세 번째, 콧날개 연골의 모양이 퍼져 있는 경우예요. 대개 서양인들 교과서를 보면은 이런 경우에 해당한 교정 방법이 줄을 이뤄요. 서양인들은 대개 코가 높고 코끝 조직도 얇아서 첫 번째나 두 번째 말씀드린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복코인 분들이 많거든요. 콧날개 연골이 발달돼서 코끝이 넓어 보이면 연골의 일부를 잘라내주고 콧날개 연골의 굴곡이 넓게 퍼진 형태라면 좁고 얄쌍한 굴곡이 만들어지게끔 실로 묶어가지고 조작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코끝을 샤프한 느낌으로 바꿀 수가 있죠. 하지만 동양 사람들은 진피나 연조직층이 두꺼운 분들이 많아서 사실 열심히 연골의 굴곡을 바꾸어 주어도 두꺼운 진피와 연조직이 덮어주게 되면 외관상으로는 큰 차이를 못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콧볼이 퍼져 보이는 경우예요. 사실 이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복코 교정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콧볼이 넓은 분들도 다들 복코라고 하고 오세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복코 교정이라기보다는 콧볼 축소 수술 쪽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죠. 콧볼이 큰 경우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에 따라서 접근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코의 바닥이 넓은 경우, 콧구멍이 크고 콧망울이 퍼진 경우, 콧망울의 피부가 두꺼운 경우 등등 여러 가지로 나뉘게 되죠. 자세한 내용은 상단에 콧볼 축소 영상 걸어 놓을 테니까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복코 교정 수술 케이스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케이스 한번 보실게요. 이분 같은 경우는 코 자체가 많이 큰 분은 아니에요. 코가 전체적으로 낮고 낮다 보니까 코끝이 약간 뭉툭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 비중격을 활용을 해서 코끝을 높여주는 수술을 했어요. 물론 콧대도
코끝에 맞춰갖고 밸런스 있게 같이 높아져야 되겠죠. 코끝이 높아지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마치 복코 교정을 한 것 같은 코끝이 얄쌍해지는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코끝에 보면은 하이라이트가 지는 지점도 수술 전과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또렷해지고 좌우로 퍼져 보이고 넓어 보이던 느낌도 많이 개선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대각선으로 봤을 때 사진을 보면은 수술 중에 콧대를 높이면서 매부리도 일부 교정이 되었고 코끝의 조직이 높아졌어요. 연골 재배치 방법으로 코끝을 높이다 보니까 비순각도 교정되면서 입이 튀어나와 보이는 느낌도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죠.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코끝은 지금 느껴지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높아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끝에 퍼져 보이는 느낌도 같이 개선이 된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 보실게요. 이분 같은 경우는 코끝과 콧대가 낮은 것도 이제 문제이면서 동시에 콧구멍 크기도 약간 큰 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낮아서 퍼져 보이는 느낌과 콧구멍의 크기가 커서 좌우로 퍼져 보이는 느낌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코를 높이는 수술과 동시에 복코 교정도 병행하고 그리고 콧볼 축소 수술을 같이 시행을 했어요. 그 결과 수술 후 모양을 보면은 코끝이 좀 얄쌍한 느낌으로 변했죠. 그리고 콧대도 수술 전에 비해서 도드라지는 느낌이 됐고요. 그리고 콧구멍 크기도 수술 전과 비교해 봤을 때 좁아진 느낌을 볼 수 있어요. 옆모습 수술 전후 사진을 보면은 코끝에 통통한 느낌이 복코 교정 과정에서 볼륨이 개선되는 효과를 냈고요. 그리고 코끝과 콧대가 같이 높아지게 되면서 코끝에 이런 뭉툭한 느낌이 이런 샤프한 느낌으로 변화됐죠. 밑에서 보신 모양을 보면은 콧구멍의 크기 자체가 수술 전후 비교해 봤을 때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콧구멍 크기가 크신 분들은 콧볼 축소로 조직을 절제하면서 수술을 시행해야만 코가 퍼져 보이고 콧구멍이 커 보이는 느낌을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 보실게요. 이분도 이 전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복코 교정하고 콧볼 축소 그리고 코를 높이는 수술을 병행한 케이스예요. 수술 전을 보면은 콧구멍 크기가 좀 크죠. 그에 따라서 콧볼도 좀 퍼져 보이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코끝의 조직도 통통하고 낮아갖고 좀 퍼져 보이는 느낌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콧대도 하이라이트 지는 지점이 없죠. 수술 후 모습을 보면은 코끝에 하이라이트 지는 지점이 이렇게 얄쌍하게 변한 것을 볼 수 있고 콧대도 오똑한 느낌이 나죠. 그리고 코의 조직 볼륨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줄어든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아래서 올려다본 사진을 보시면은 콧구멍의 크기가 수술 전후를 비교해 봤을 때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콧볼 축소를 하게 되면은 콧볼의 위치도 같이 변하기 때문에 코가 얄쌍해지는 느낌이 나면서 전체적으로 복코 교정을 한 것 같은 코가 좀 작아 보이는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수술 전에 코 자체가 상당히 좀 낮은 분이셨어요. 수술이 돼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콧대 자체가 상당히 낮은 것을 볼 수 있고 이전 수술에서는 콧대가 충분히 높아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코끝도 충분히 높아지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코 수술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코가 퍼져 보이고 이렇게 넓어 보이는 느낌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코끝 구조를 이전보다 훨씬 더 높여주면서 동시에 콧대도 밸런스 맞춰가고 따라서 높여준 그런 케이스고요. 수술 전후 모양을 비교해 보시면은 수술 전에 비해서 콧대가 훨씬 더 도드라지는 느낌이 됐죠. 그리고 코끝의 조직도 복코 교정 과정에서 일부 절제되면서 이 볼륨 자체가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코가 높아지면서 코의 모양이 전반적으로 좀 개선이 됐어요. 콧구멍이 좀 덜 보이는 느낌을 선호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콧구멍이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게 오히려 수술 전후를 비교해 봤을 때 모양이 더 여성스럽고 아름다운 모양을 띠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분 같은 경우는 코끝이 충분히 높아지면서 콧볼 축소를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콧볼 축소를 시행한 것처럼 코의 폭 자체가 많이 얄쌍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옆란을 보시면 이렇게 뭉툭하게 퍼져 있는 조직들이 많이 절제가 됐고요. 그리고 콧대가 수술 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높아졌죠. 그리고 콧대를 높이기 위해서 코끝도 이렇게 충분히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 케이스를 살펴봤는데요. 코 수술 간단해 보이지만 세부적인 술기들이 상당히 많죠. 최근 몇 년간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본인 스스로 복코라고 생각하시고 교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오세요. 과거에는 복을 가져다 준다고 해서 좋아했지만 지금은 인상을 둔하게 보이고 코가 뭉툭하고 커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훨씬 많죠. 심지어 최근에는 남성분들도 얄쌍하고 샤프한 느낌의 코를 선호하시거든요. 동양인들은 코끝 연골이 작고 약해서 낮으면서 퍼진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피하 조직은 상당히 두꺼운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양인들보다 복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동양인들의 해부학적 구조의 특성상 연골의 형태와 크기, 굴곡을 조작하는 서양인들의 복코 교정 방법만으로는 충분한 교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작고 약한 연골을 보강해서 지지구조를 만들고 코끝을 높여주는 방식이 추가가 되죠. 그리고 남는 연조직과 연골을 절제해서 볼륨을 줄여주는 방법까지도 같이 복합적으로 활용이 되어야만 충분한 교정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의 복코 교정 방법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에 콧볼의 형태에 따라서 콧볼 축소 수술까지 병행된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복코 수술은 정면 효과가 없다, 한 번 수술에서는 충분한 복코 개선이 안 된다 등등 복코 수술에 대한 썰이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복코 수술도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방법을 조합하여 수술을 잘 받으시면은 이 보신 케이스들과 마찬가지로 한 번의 교정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을 뿐더러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평생을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는 게 코입니다. 코 성형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내 코의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잘 파악하시고 신중하게 수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성형외과 전문의 닥터 눈코익 정현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